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도전수학 시간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쌤과 함께 생활 속에서 대응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대응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낼 때 중요한 것은 그렇죠. 대응관계라고 하는 말이 짝이 되는 관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짝을 잘 찾아 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58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슬기는 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고 쉰째에 필요한 사각형 조각의 수를 구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슬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열 순서에 맞게 수 카드를 놓아요. 자, 여러분, 배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버려놓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려놓다라는 말은 펼쳐놓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배열은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펼쳐놓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배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요. 슬기는 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슬기는 사각형 조각을 규칙적이고 일정한 차례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고,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세요 라고 하는 말은 펼쳐놓은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했으니까요. 이제 문제 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 화면에서 배열 순서를 찾아보면 지금 깜빡이고 있는 숫자들이 배열 순서가 되겠죠. 배열 순서는 맞아요. 펼쳐놓은 순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요. 첫째 모양은 사각형 조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래요. 자, 첫째 모양은 사각형 조각 4개를 사용해서 U자 모양 또는 T자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위 모양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나와 다르게 생각한 친구를 찾아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정답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경우를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자, 변하지 않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만든 U자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변하는 부분은 이 U자 모양 아래에 있는 사각형이 한 개씩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윗줄에 놓인 사각형 3개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변하는 부분은 가운데 사각형 한 줄이 한 개씩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해할 때 두 번째 생각, 윗줄에 놓인 사각형 3개가 변하지 않고 가운데 사각형 한 줄이 한 개씩 계속 늘어난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열째에는 사각형 조각이 몇 개가 필요한가요? 자, 열째에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으로 생각해 보아도 열째에는 13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쉰째에는 사각형 조각이 몇 개가 필요한가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쉰째에는 53개의 사각형 조각이 필요하겠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면 위의 사각형 3개는 항상 그대로 있고 아래의 사각형은 배열 순서만큼 길어지므로 쉰째에는 위에 3개, 아래에 50개에서 총 53개의 사각형이 놓이게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설명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짝을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을 짝짓고 나면 항상 사각형 조각 3개가 남는다. 그러므로 쉰째에는 50의 3을 더한 53개의 사각형 조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열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카드 1과 사각형 조각 1개를 짝짓고, 배열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카드 2와 사각형 조각 2개를 짝짓고, 배열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카드 3과 사각형 조각 3개를 짝짓고, 마지막으로 배열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카드 4와 사각형 조각 4개를 짝짓고 나면 항상 사각형 조각 3개가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쉰째에는 사각형 조각이 53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나와 다르게 식을 나타낸 친구를 찾아 서로의 식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도 친구의 생각을 선생님이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응 관계만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을 짝짓고 나면 항상 사각형 조각 3개가 남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대응 관계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각형 조각의 수는 배열 순서보다 항상 3개가 많다. 자, 대응 관계 찾아냈으니까요.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쉽겠습니다. 사각형 조각의 수를 네모라고 하고요. 배열 순서를 세모라고 하면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네모는 세모 더하기 3이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나와 친구가 나타낸 식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한번 해보세요. 다음 2번이네요. 모양 조각과 수카드를 이용하여 대응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준비물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대응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그냥 화면에 있는 문제만 풀어주도록 할게요. 친구가 만든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선생님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 있는 우리 여자친구 이름이 연수죠. 연수가 만든 대응 관계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관계를 잘 찾기 위해서는 짝을 잘 맺어줘야 하는데요. 지금 화면의 모습에서는 짝을 맺어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배열 순서를 나타내는 수카드의 모양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를 나타내는 2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요. 셋째를 나타내는 3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를 나타내는 4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제 짝을 맺어주기가 좀 더 쉽죠. 짝을 맺어보면 수카드 1개와 육각형 조각 3개가 짝이 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짝 찾아주었으니까요. 대응 관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육각형 조각의 수는 수카드의 수의 3배이다. 또는 수카드의 수는 육각형 조각의 수를 3으로 나눈 값이다. 자, 이제 이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육각형 조각의 수를 네모, 수카드의 수를 세모라고 하면 첫 번째 대응 관계는 네모는 세모 곱하기 3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응 관계는 세모는 네모 나누기 3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같은 대응 관계를 보고 식으로 나타낸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도 선생님과는 풀 수 없겠죠. 그럼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